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KM을 공부하고 알았는데 이미 작물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와 있어요. 이때는 시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은 대부분 이제 작물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 뭐 열흘에 한 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작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빨리 작물을 회복시키기는 어렵겠죠. 또 잘못하면 병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자, 먼저 보면은 옆면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뿌리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겠죠. 먼저 옆면에 문제가 있을 때를 보면은요, 옆면에 문제가 왔다. 예를 들어서 뭐 흰가루병이 왔다든지 또 옆면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병이 아주 깊었을 때는 농약과 좀 병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농약에서는 다른 체제, 친환경적인 거, 이거를 좀 병행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고, 약간의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는 KM을 빨리 시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뿌리 쪽에 문제 없고 지금 옆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주 및 옆면 시비를 뭐 열흘간이든 일주일간이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열흘간이라고 봐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날 했고 열흘 후 이날 합니다. 관주 및 옆면 시비를요. 근데 옆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죠. 중간에 옆면 시비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간격으로 관주 및 옆면 시비를 했는데 중간에 옆면 시비만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옆면 시비는 5일 간격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옆면 시비 간격은 단축이 됐죠. 관주 간격은 그대로 열흘에 한 번 하는 간격이 됐고요. 자, 이렇게 옆면 시비 간격만 단축을 해줌으로써 옆면에 찾아올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빨리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시비하시면은 그냥 열흘에 한 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회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옆면은 문제가 없는데 뿌리 쪽에 좀 문제가 와 있어요. 이런 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하고는 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자, 10일 간격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관주 및 옆면 시비, 또 10일 후 여기서 관주 및 옆면 시비.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더 관주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면 시비는 결국 열흘간, 여기서 여기까지 열흘간 했는데 관주는 중간에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관주는 5일 간격이 이렇게 되겠죠. 한 번, 중간에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그러니까 5일 간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뿌리 쪽에 빨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또 작물의 초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초세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도 옆면은 열흘에 한 번 하더라도 중간에 관주를 한 번 더 해주는 방법, 이 방법을 쓰시면 더 빠른 회복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자, 근데 여기서는 뿌리 쪽으로 양분이 대량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양하실 때 비료양을 조금 줄여주신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초세가 너무 왕성해지지 않도록 질소 성분의 함량을 조금 낮춰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 관주를 자주 주는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옆면에 문제가 와 있을 때, 뿌리에 문제가 와 있을 때 따로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요, 중간에 한 번 더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중간에 배양을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요, 처음에 배양을 조금 더 해요. 조금 더 하거나 해서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준다는 것은 처음에 배양을 조금 더 해서 조금 남겨놓으면 돼요. 남겨놓는데 그거를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통 같은 데 담아서 좋은 창고에 보관을 하시면은 한 뭐 4, 5일 사이에 한 번 더 살포하는 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노지 농사일 경우 여러분들이 이 노지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보다는 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조금 더 안정적인 농사를 위해서는. 특히 이제 노지에서 고추를 하다 보면 뭐 이 장마철에 탄저라든지 또 뭐 칼라병 이런 것들이 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또 왔어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관주는 열흘에 한 번 하는데 중간에 옆면 시비를 더 해주는 거죠. 장마철 같은 경우는 고추에 그 탄저가 아주 자주 쉽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관행 재배하더라도 장마가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마철 같은 경우는 3, 4일 또는 4, 5일 정도 비가 연속 오고 또 며칠간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며칠 연속 오고 또 며칠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관행 재배할 때 농약을 친다 그러면 비가 며칠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 전에 이미 한번 농약을 치잖아요.
보통. 그리고 비가 며칠 오고 딱 그치면 그치자마자 또 나가서 농약을 치잖아요.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는데 KM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비 오기 전에 KM 살포하고요. 물론 농약을 섞어서 살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비가 며칠 온 후에 그치면 또 나가서 KM 살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이 병들이 훨씬 경감될 수 있다. 또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참고적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좋은 창고에다 보관해 놨다가 그걸 자주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을 쓰시면 더 좋지 않겠나,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